또 하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전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를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전국을 그야말로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시도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망상과 소설을 그만 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저희가 뭐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상징적인 날이요.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받고 몇 시간 뒤에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을 당했어요. 구 여건에서 핵심적인 두 사람이 같은 뭐 밤사이긴 합니다만 같은 날 결정이 난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뭐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예. 정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예.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약 소위 말하면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끝나갈 때쯤에는 둘이 원수처럼 으르렁거렸고요. 그리고 계엄 이후에는 뭐 사실상 당 내에서 친윤 그룹에 의해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지금은 이제 게시판이라고 하는 그 핑계거리 하나를 가지고 예. 당에서 제명까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왔는데 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밖에 볼 수 없죠. 예. 다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아까 최후 진술하는 내용 들으셨겠지만 국회를 갖다가 해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군대를 동원해서 탱크로 밀고 그러고 싶어 했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국회를 갖다가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예. 그 가장 중심에는 대통령실도 있지만 또 그 책임의 한 부분은 당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당의 그 당시 여당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반성과 사과를 내놓고 있느냐?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없습니다. 예. 오로지 다 한동훈 때문이다. 그런 예. 점에 있어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법의 단죄를 받는 건 윤석열 개인이과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내란 동조 세력들이지만 실제로 정치적인 단죄는 국민들이 하는 정치적 단죄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갖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 책임에는 예. 여권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도 국민들이 묻고 있다는 점을 예. 좀 같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특검이 이제 사형을 구형을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헛웃음이라고 할까요? 실소라고 할까요? 미소를 짓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 누구 나오셨죠? 예, 배보윤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예, 그다음에 김용현 피고인, 예,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저렇게 웃고 뭐 조롱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국민들한테 상처만 남긴, 네. 반성하고 나아진 게 없는 그런 험한 계엄이다. 글쎄요, 본인에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자기 불리는 것도 깜빡 잊고 실제로 사형에 구형되니까 헛웃음을 짓고 강수필 부대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 지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은 했지만 인지를 안 하려고 하는 뭐 마음도 있을까요? 왜 저런 태도를 보였다고 보세요? 일단
뭐 이제 본인이 어떤 환경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속을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은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 뭐 당시 야당이 예산도 막 깎고 탄핵을 막 자주 남발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것을 좀 알리려고 계몽령을 이게 내린 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안을 한동훈계가 민주당이 낸 이 특검안에 찬성해가지고 이게 특검안이 통과돼가지고 김건희의 매각 매직이 들통날까 봐 그걸 막으려고 이 비상계엄을 발표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상식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본인은 아직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렇게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웃음도 짓고 예. 뭐 옆에 있는 변호사하고 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그렇지만 진솔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계속. 그거는 뭐 지금의 방어 전략이라고 봐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일종의 올 워 나싱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하면 뭐 감경 사유가 돼서 뭐 사형 구형이 된 게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로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거보다는 예. 유죄 아니면 무죄를 다툰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사죄하고 뭐 국민들께 미안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경우에 예. 이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그 심증을 재판부에 그대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변호 전략이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끝까지 주장하는 식으로 간 거지. 그 예. 과정에서 그러면 국민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일반적인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는 뭐 모르는 바 아닐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해관계에서는 지금 그냥 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메시지를 내기가 어려웠겠죠. 예, 특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선고가 되면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선고문을 쓰겠죠. 결정을 할 텐데 저런 모습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형 구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실질적으로 사형이 이제 집행 정지가 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형이 구형됐냐 이 부분은 뭐 다른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죄의 크기에 비해서 사과나 반성이 없는 모습 예.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사과나 반성이 없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지자들에게 지금이 무슨 뭐 마치 그 좌파에 의해서 체제 전복 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이제 끝장난 것처럼 예.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위협으로 끊임없는 소위 말해서 뭐 계몽령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점, 그다음에 예. 부정선거 뭐 이런 점들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직위원 재판부가 뭐 저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양형 사유에 예. 그 결정을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미칠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뭐 무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모두들 예상하는 게 결국은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 그 다음에 자세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이미 소위 말하면 판단은 끝났다. 그렇기 예. 때문에 법에도 그 영향이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제 구형과 관련해서 당에서 혹시 입장을 냈던가요? 아직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당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뭐 특검이 이제 구형하는 것은 뭐 특검이 이제 무죄 구형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당연히 이제 구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자신들 스스로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게 내란 특검인데 그 이하에 이제 뭐 그 구형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당에서는 좀 신중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어제 분위기 뭐 따로 그렇게 뭐 동요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담담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특검하고 변호인 측에서 공방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초기부터 했던 주장을 계속해서 이제 반박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방송으로 언론에 알리고 또 사전에 준비 없이 야간 당직 근무자 소수만 데리고 하는 겁니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또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아,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권력을 가진 자가 내세운 친위 쿠데타의 명분이 실상은 허울에 불과하였고 그 본질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목적을 감출 필요가 있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경고성 계엄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헌재에서부터 뭐 쭉 이어져 오는 주장인데 어제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어떻게 윤 전 대통령이 89분을 얘기했으니까 모든 발언을 다 준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헌재에서도 잘 설명을 하면 정리되겠거니 했는데 내가 순진하게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한 바보가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항변을 했는데 강세부님 이 발언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이제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검찰이 특검이 상상으로 쓴 게 아니라 다 주변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확정된 것을 담은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빈총이라고 하는데 57,000발이 장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전이란 말이 아니라 이게 가지고 갔다는 탄약? 거죠. 예. 차량하고 헬기에. 그리고 지금 뭐 2시간 만에 뭐 끝났다? 또 인명 피해가 없었다? 그거는요. 본인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이 시민들이 맞고 이 병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패해서 안 이루어진 거지. 예. 본인들은 이 인명 피해까지 감수하고 그런 계획을 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뭐 법리적인 반박, 정치적인 메시지가 다 혼재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치판이 사바나 정글 같은 곳입니다. 정말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요.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 제거하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면 정치의 본질을 모른 거죠.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전 무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경고성,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면 계엄 선포에 앞서서 이렇게 계속 가면 예산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앞으로 국무위원 계속 탄핵하면 내가 언제를 기해서 계엄하겠다라고 하면 경고성 계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와 함께 군부대가 함께 동원됐다는 점 지금 의심해 볼 여지 없이 사실로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체포해라. 이런 부분들도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언들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사실 뭐 제가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이게 분명 따져볼 여지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주장이지 다른 객관적 정황들과는 다르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이 과연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고에 얼마나 본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이제 결정은 지기현 재판부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제 지기현 판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죄송한데 시간을 조금만 당겨도 괜찮을까요? 오전에 좀 일찍 끝나니까 오후에는 한 1시 40분 정도 해도 괜찮을까요? 몇 곡지 정도 남았나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 재판부에서는 한 5시까지는 그래도 끝나야 조금 검찰에서 어차피 구형하고 이상민 장관의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요. 5시 10분 정도가 됐으면 조금 빨리 진행할까요? 부득이 좀 그런데 시간이 조금 들어간 점을 재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예, 아유, 저 칼같이 또 막 자르겠다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지난 기일에 다 오늘 끝내겠다고 말씀까지 드렸기 때문에 오늘 너무 죄송한 게 부득이하게 조금 자정을 좀 넘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모여서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왕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정을 좀 넘기더라도 어제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일단은 어제 구형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는 재판부 몫으로 넘어갔어요. 지기현 판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특히나 말이 많았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예. 뭐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부르는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호명하듯이 불러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재판의 쟁점이라든지 이슈와 상관없는 어떤 문제 제기, 예. 시간 끌기, 소위 우리가 흔히 침대 재판이라고 비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아니 사상 유례 없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계엄에 의해서 우리가 위헌적인 계엄 그리고 내란의 혐의로 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무슨 레크레이션 사회 보듯이 재판하는 게 맞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었고 예. 사실은 그 결과 그게 쌓이다 보니까 유례 없이 구형을 하기로 한 날 구형을 하지 못하고 예. 또다시 며칠 연기가 돼서 어제서야 구형이 됐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물론 판결마저도 저는 그렇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나간다면 예. 아마 국민들로부터 재판부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폭발할 거다. 그 점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믿습니다. 이제까지 탈권위적이고 예. 부드럽게 재판한 거 그 판사의 개별적인 특성이다. 그런 거 믿고 싶고 예. 하지만 판결에 있어서만큼은 법의 엄중함, 국민이 바라는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잘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판결문에 잘 녹여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지막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강선필 부대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제 지기현 판사는 절차적인 만족감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반론권을 충분히 그러니까 이의 제기가 워낙 많고 형식적 절차적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반론권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는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예. 그래도 이제 많은 법률가들이 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물론 소송 지휘권이라는 것에 포함된 것이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배분해가지고 소송 지휘를 하는 것이 또 재판장의 역할 그리고 책임 중에 하나인데 예. 이렇게 뻔히 지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못했다는 그것은 지기현 재판장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비판이 많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이제는 한가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피고인들의 할 말을 다 친절하게 잘 들어주시는 재판장들이 막상 선고 결과를 보면 엄중한 그러니까 결과를 그런 맥락이었어요. 예. 내린다라고 이제 위로 섞인 말도 많이 해주시는데 예. 어쨌든 끝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판사가 어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지기현 판사 어떻게 보면 마녀 사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지기현 판사가 지금까지 역사상 내렸던 판결들을 봤었을 때 엄청난 하자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판결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룸사롱 의혹 그리고 가볍다 계속해가지고 지기현 판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입맛대로 맞는 판사들을 넣으려고 했던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말투나 스타일을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다가 결국엔 바꿀 수 없고 이제 구형까지 가서 지기현 판사가
판결하는 상황까지 됐으니 이제 와가지고 여기저기 민주당에서 어르고 달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줘. 저는 그냥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판결을 하는 재판관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대로 두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내내 때려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이러한 모습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태도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냐 하면은 윤석열 씨의 구속 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로지 윤석열 씨 개인에게만 적용됐던 구속기간 산정. 그것이 사실 그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그 이후에 구속시간 산정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 초유의 구속 해제 사유가 앞으로 이런 재판이라면 예. 또 나올까? 그래서 정말로 또 한 번 국론이 윤석열 씨의 석방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구속 해제로 인해 가지고 재판 중간에 만약에 또 구속이 만료가 된다던가 이렇게 됐을 경우 사회적 혼란과 충돌이 불가피하게 빤히 보였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재판이 맞냐라고 하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예. 이제 방금 하셨던 말씀에서 구속 해제 이제 뭐 산정 기간 뭐 이런 부분에 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투면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 판결을 제외하고 룸사롱, 뭐 치우기, 그리고 색깔 입히기 계속 이렇게 갔다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재판부를 계속 흔들고 그리고 어떻게 마녀 사냥을 했던 모습들을 한 것이고 예. 그런 모습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되면 이걸 가지고만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진정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정치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위라는 해석들 많이 했죠. 그것이 특히나 지지층을 향한 행위였을 겁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전환기 씨 같은 경우, 정광재 대변인. 예.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 파장이 이런 목소리가 과연 어디까지 번질 것이며 어느 정도나 세질 것이냐.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찻잔속 태풍이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또 어제 있었던 결심 공판에 그 시위를 신청한 분 예상 인원을 2,000명으로 예상하고 예. 시위 집회를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시간에 모인 사람들 얼마였냐? 한 20명씩 모였다 그럽니다. 지금 1년이 지나고 재판이 진행되고 뭐 탄핵 재판 4월 4일에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의 그 시간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냉정을 찾았다고 봐야 돼요. 처음에는 감정의 영역으로 벌써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예. 그게 과연 탄핵 사유였냐라고 그 반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보수 대통령이 2번이나 연속 탄핵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굉장히 분노했죠. 실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남은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전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봐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걸 보면서 한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고 했던 분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올바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그러면 정치적인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할 만큼 예. 아니면 다수를 차지할 만큼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건 상식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왔다고 봅니다. 예. 뭐 이제 선고가 나면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여론, 지지자들의 여론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MBN 자료화면에서도 전 한국어 강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평당원이세요. 평당원이고 그리고 이제 방송 유튜브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당 지지자 중에는 이런 색깔을 가진 분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걸 n분의 1의 영역으로 봐야지 이게 당 전체의 그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극소수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분위기가. 주류의 분위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 당에서는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지금 그 차분하게 바라보는 입장이지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든 야든 정치가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판결을 흔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여론전을 할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스스로는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지는데 그 체포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내왔단 말이에요. 이런 행보가 계속 될 거라고 좀 보세요. 그렇죠. 뭐 우리가 체포 방해 그 상황에서도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고 예. 지금까지 수차례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뭐 수만 명을 갖다 길거리로 나오게 하기도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특검이 진행되면서 그 속사정들이 하나둘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통령실 구중궁궐을 벗어났다고 청와대를 벗어났다고 소위 소통의 공간이라고 했던 용산에서 또 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계엄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계획이 됐고 또 계엄의 사유가 정말로 민주당 때문인지 그게 아니라 부인 그 소위 윤석열 부부의 그 수많은 국정농단과 그 뭐 매간 매직들 그리고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인사들 예.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잘못된 계엄이라고 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특검을 바라보면서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과거에 수만 명씩 모였던 그 구치소 앞이나 이런 데 모였던 사람들 다 흩어지고 이제 20명, 딸랑 20명 남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저는 녹중 메시지가 계속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 고장난 라디오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됩니다. 앞으로 뭔 얘기 나올지도 되게 뻔해요. 뭐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된다. 뭐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수호해야 된다. 이제까지 지난 1년 동안 소위 말해서 계엄 실패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 궤를 벗어나지 않았다. 예. 그런데도 소위 말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고장난 라디오의 소위 말하면 시대와 동떨어진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이 이미 끝난 고장난 라디오의 반복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검사들은 법률가니까 더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사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특검보가 직접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들으신 대로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강성필 부대님 내부에서 뭐 실무상 좀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고 뭐 결국에 특검이 결정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이유를 저렇게 설명했어요. 강성필 부대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예. 뭐 이제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무기징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일반인들은 첫 번째로 반성을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예. 긴장을 도발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했는데 우리 헌법 21조에도 보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침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이제 구형되는 것에 이어서 네. 선고도 사형으로 이제 이어져야 된다라는 네. 주장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한인석 교수가 얘기는 뭐 순교자 효과 네. 뭐 이런 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사형 선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순교자 효과라고 하는데 그 순교자로 느끼는 국민들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몇 분이나 계실까 의문인 거고요. 예. 이제 특검이 논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예. 그러니까 엘리트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막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이런 신입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 논고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예. 1심 선고가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듯한데 2월 19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재판부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조금 네. 남았네요. 근데 그 특검의 구형은 법상식으로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목적의 살인, 또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대규모 민간인 학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 구형과 사형 1심 선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정형을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나눠둔 이유는 내란이 그만큼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중에 따라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이 사형을 구형할 정도였느냐? 뭐 특검은 사실 누가 임명했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겠지만 실제 재판부 판단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습니다.